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53만원이고요. 플러스 39만원입니다. 4월은 일단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수익이 났었고요. 그동안 손실을 조금 많이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가지고 원달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요.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간밤에 미 증시가 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오펙 플러스라 그러죠. 오펙 회원국에다가 뭐 일부 나라 더 추가시켜서 오펙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쪽 사우디하고 러시아 뭐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깜짝 감산이라 그러죠. 전에 예측 못했는데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얼마로 올라가 버렸냐면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85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한 6%대 급등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끔찍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가들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감산을 해갖고 유가 급등됐기 때문에 이게 연말로 가면은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주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이제 좀 잡혀가지고 이 일만 없었다면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이었는데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급등해 버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연준에서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 쪽에 악재다 해서 이제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덜 올렸습니다. 이 덜 올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연준에서 긴축할 때에는 유가라든가 뭐 이런 몇 개를 빼고 나머지 어떤 근원 물가인가 뭔가 그걸 가지고 참고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연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유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이게 물가 급등 뭐 이렇게 해서 연준의 긴축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살짝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지고 다우지수가 플러스 한 0.6 정도. 이 다우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은 석유 관련주들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요. 석유 관련주가 급등하면 그게 대부분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급등하면 다우는 거의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 종목들이 석유회사, 정유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로 올라갔고 나스닥이 이제 한 1% 빠졌다가 마지막에 덜 올렸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제가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에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6,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1조 정도 매도를 해놨는데 확실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런 정보가 빠른 것 같아요. 어제 이미 선물 매도를 했거든요. 시장이 이런 혼란이 있을 걸 생각하고 매도를 미리 쳐놓은 거죠. 지수가 증시가 급락해 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외국인이 현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션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팔면 쭉 빠져버리니까 손실 생기니까요. 그 주식을 빠질 때를 대비해서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만약의 사태의 위험을 방지한다 해지 차원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1조 가까이 매도했는데 오늘 다행히 매도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6,5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지금 외국인 선물이 거의 별로 안 남았을 겁니다. 뭐 조금 한 2, 3천억 있는 거는 그냥 일상으로 있는 거니까 이게 만기가 또 6월달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조 매도했던 거를 오늘 추가로 더 매도했다면 진짜 위험한 위기다라고 해석을 했어야 될 건데 다시 매도했는 걸 줄였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국제유가 급등이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해서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해석하는 건 그렇거든요. 외국인이 거래소를 3,12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선물을 그냥 매수해버리게 되면 쭉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매수가 그 6,500억 정도 매수하면은 그 지수가 따라 올라가 버린다니까. 선물 매수해버리게 되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물을 매도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내려오겠죠. 밀릴 때 그걸 이제 선물을 매수하면 어제 매수해놓은 가격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된다. 그리고 오늘 거래소 쪽에 보시면 거의 보합권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이걸 뭐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는 없는데, 코스피 보시면 0.43% 정도 해가지고 오늘 그냥 거의 뭐 횡보하는 느낌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사이에 외국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확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제가 해석하는 결론적인 부분은 국제유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악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렇게 본다면 또 다른 악재가 없다면 지수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방어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좋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여기서 뭐 위로 쭉 올라가기 좀 힘든 게, 이게 매물대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정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방에 뚫고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몇 번 하겠죠. 중요한 건 밑으로 안 빠지면 된다는 얘기죠.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급락하지만 않으면 개별 종목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지수가 급락해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긍정적이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특징주는요, 이거 GN1 에너지 이 종목 어제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 가고 나서 지금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게 리튬 광산 발견 뭐 이거 하면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란에서 리튬 광산 발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뭐 여튼 어쩌고저쩌고 한데 얘를 일단 작정하고 상한가 땡겼고, 엔투텍은 이게 그 GN1 에너지 뭐 어쩌고저쩌고 GN1 에너지에 투자를 했는 회사가 엔투텍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개 세트다로 보면 되겠죠. 얘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니까 GN1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얘는 이제 워낙 가벼우니까요. 1,300원짜리, 1,000원짜리니까 GN1이 급등하면 여기 투자해놨으니까 저 가격이 올라가면 지분가치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하고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원전 쪽은 그 뉴스가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 좋은 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대장이 G2파워였는데 오늘 대장이 얘가 안 움직이고 일진전기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혼자 유별나게 강하게 올라갔고요. 피코그램 이 종목도 뭐 좀 오르긴 했는데 이거 따라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올라가면 누르고 뭐 했었기 때문에, 이건 그거 있죠, 왜 필터 뭐 이런 쪽 이런 쪽입니다. 뭐 대충 그렇게 해서 한신기계도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그리고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다음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꺾이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랐던 코스모 신소재, 뒤로, 어제 너무 무리하게 간다 싶더만, 다시 뒤로 좀 따겠고요. 뭐, 대범 마그네틱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오랜만에 좀 밀리는 느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대체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그동안 뭐 묻지마 급등하고 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꺾이는 그림이 나왔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들어올렸고 오늘 또 꺾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그냥 느낌상 한번 꺾이고 들어올리다가 다시 또 꺾이기 때문에 대충 상봉 느낌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의 이제 탁 치면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는, 다시 올라가기는 좀 벅찬 상황이 아닐까. 여기서 막 다시 올라간다면 박스권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위아래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벅찬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내려가면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전지는 아예 매매를 안 한다 이고
포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나는 안 먹겠다 이러고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좀 흔들리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 뭐 기타 등등 종목들은 건설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요. 이건 뭐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살짝 움직이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벌겋게 나와 있죠. 그다음 뭐 시멘트 부족해갖고 시멘트 관련이 움직였는데 이건 또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일단 건설 관련주들 그 건설 장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계속 눌렸다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왔고요. 그다음 이 뭐죠 이거 구리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 또 한 번 더 땡기려 그러다가 좀 힘에 부채갖고 들이 좀 밀렸는데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리가 이구사는 이건 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뭐 제가 안 좋아하는 거라서 자동차도 뭐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그 개별 종목 흐름이 나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여로서 이 종목은 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산 쪽하고 그 항공 우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 뭐 대충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도체는 오늘도 좀 밀려버렸어요. 이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밀린 것도 있고 그 반도체 하이닉스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뚝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는 좀 버티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확 꺾이는 그림이 좀 나왔다. 아직까지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 아니었고요. 로봇 관련주도 지금 뭐 특별하게 힘을 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가 대장이니까요. 뒤로 좀 밀리는 그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주도 이게 다시 못 들어올리네요. 들어올리려고 시도 한번 하다가 오늘 솔트룩스 이거 위로 한번 들어올리려고 그러다가 힘에 붙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테마가 그 원격 의료 쪽에 룬이 이건 뭐 방송에 나오더니만 끌어올리는데 이게 과연 뭐 일단 뭐 그랬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2차 전지로 해가지고 강하게 올라갔던 이 흐름이 기존은 2차 전지 내려오면 그 AI라든가 반도체 그 로봇 이렇게 이제 옮겨갔었죠. 갔다가 또 그쪽이 죽으면 2차 전지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순환매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도 꺾이면서 그 로봇도 꺾이고 AI도 같이 꺾여버리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 하려고 지금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가는 종목만 간다 여기에 맞춰갖고 하다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쪽의 종목들이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무조건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2차 전지에 갖고 그 에코프로 뭐 잡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이제 이 공식이 성립했는데 이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매매한 종목입니다. 퍼스텍하고 덕시나우징인데요. 퍼스텍은 이제 뭐 그 제가 여기서부터 참 고생했습니다. 마음고생을 3,500원 정도를 제가 그 3,510원 여기를 저걸 보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했는데 자꾸 그 시간에서 확 던지고 해가지고 밑으로 쭉쭉 빠져버리는 바람에 손절하고 다시 잡고 막 해가지고 3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방향은 돌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도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외국인이 한 5만 주 정도를 그 장 초반에 4만 주 정도인가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 있죠. 지금 3만 3천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8만 주 매수로 싹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니까 지금 4.789%까지 지금 보유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왜 그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저도 이 종목을 미련을 갖지 못 버리고 계속 지금 어느덧 지금 수익이 퍼스텍으로 20만원 플러스가 났습니다. 300만원치 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수익이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워낙 그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슈팅 한 방 나와주면 수익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도 할 것 같고 추가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런 돌발 뉴스가 나왔을 때 빅텍을 비롯해서 이제
그 방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럼 그때는 일단 일부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줄 거는 이유는 장 시작하면 무조건 3,940원 이 줄에다가 100만 원치 매도를 딱 해놓고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북한에 핵실험 이래갖고 놀래가지고 쭉 올라가면 매수가 확 들어왔을 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얘를 급등시킬 수 있는 재료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해서 전쟁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도 우리가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미사일 쏴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미사일 쏘면 내려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핵실험한다 이러면 이제 좀 다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쭉 올라가긴 하겠지만 탁 치고 나서 뒤로 쭉 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면 아침부터 여기다가 여기 잡아낸 이유는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 이거 뚫고 쭉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 오면 부딪혀갖고 밀릴 것 같으니까 100만원 이익 실현, 매도 주문 딱 넣어놓고 내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발 뉴스 생기면 일부 이익 실현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이제 별일 없으면 그대로 계속 홀딩하면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그 재료가 좋습니다. 당장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방산 관련주들이 대체로 좀 돕니다. 그 폴란드에 또 그 K2 전차 쪽에 뭐 공장 건설인가 뭐 이것도 뉴스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퍼스텍은 그런 뭐 천궁이라든가 K2 전차 뭐 이런 쪽에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재료가 있으면 얘도 실적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얘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3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은 오늘 그 100만원 비중을 줄였습니다. 못 올라가길래 이거 그 나빠서 줄였다기보다는 그 힘에 좀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00만원 가지고 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 300만원 그 묶여버리니까 다른 종목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묶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약간 플러스 돼 있을 때 이 마지막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거 여기쯤에서 일단 100만원을 그 줄였습니다. 줄이고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요. 아래쪽에 여기서 제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오늘 100만원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대엘리베이인데요. 이거 그냥 두서없이 순서대로 할게요. 현대엘리베이 이거 오늘 저한테 수익 나는 그 대부분이 여기서 났습니다. 현대엘리베이 15% 올라갔죠.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중간에 매도 안 하고 오리지널로 15% 수익을 챙긴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올라갈 때 이익 실현 중간에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면 별로 먹은 게 없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 팔고 버티다가 위에 와서 팔았습니다. 그것도 다 판 게 아니고 현대엘리베이를 얼마에 팔았냐면 그 수익 남는 부분만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210만원이 팔아먹고 좀 팔아먹고 다시 그 수익이 좀 나있는 210만원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200만원보다 좀 넘어가는 금액만큼을 이익 실현했는데 운 좋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꾸준하게 밀고 올라갔어요. 밀고 올라갔는데 이건 왜 의미 있게 보느냐 하면 일단 제가 처음 발견했는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강하게 올라가길래 여기서 200만원을 잡았는데요. 잡았던 이유는 앞에 있는 매물대 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이 말은 이게 진짜 재료가 좋지 않으면 쭉 오르렸다가 꼬리 달면서 밀리면 매물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데요. 이 위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게시판 읽어보니까 뭐 경영권 분쟁, 옛날에 그 경영권 분쟁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지금 그 현정은 회장인가 같은 그 돈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돈에 후달리니까 지분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현대에서도 되게 이 종목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 그 돌아가신 그분 그 현대 아산인가 뭐 해가지고 대북 사업하던 그분 이제 맡고 있던 회사인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부인이 지금 현정은 씨인가 그분이 지금 이제 맡고 있죠. 근데 자금이 지금 상당히 쫓기는 느낌입니다. 대북 사업이 지금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는데 대북 사업 막히는 순간에 지금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그룹에서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얘가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게 그 돈이 부족하니까 다시 경영권 분쟁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들어왔는데요.
약간 밀리길래 이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강하게 밀어올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까지 딱 보고 나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맞고 안 맞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알겠죠. 뭡니까 회사 관계자들은 다 알겠죠. 자금 입고 쫓치면 뭐 딜을 하든지 뭐라든지 옛날에 그 재벌집 둘자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있죠. 그 백화점 인수하는 건으로 해가 딜 막 하고 막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게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경영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려는 사람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는 안 팔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쭉 밀려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아주 밑에 있죠 아직.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매물대니까 제가 줄 꺼놓은 것도 이제 대충 요 정도면 좀 쉬겠다 싶어서 이제 줄 꺼놓은 거고, 요 매물대에서 약간 이제 매물 수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뜨면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굳이 줄을 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진짜 경영권 문제가 심해지면 여기도 뚫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월봉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어나야 일어나는 거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는데 단지 오늘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계속 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있기만 했죠. 그러니까 이 샀는 사람이 뭔가를 계산하기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경영 분쟁 가능성 뭐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매수하고 들어갔겠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일단 시간의 단일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돼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올라갔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급등했는데다가 추가로 15%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늦게라도 잡자. 이거 왜냐면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35,600원이니까요. 월봉으로 보면 9만원이니까 진짜 만약에 붙는다면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 경영권 분쟁할 때 여기까지 갔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하지도 않는데 괜히 말이 좀 길었고요. 일단 그런 의미로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항공 무슨 뭔청 그 뉴스 나왔죠. 이제 뭔가 1차 통과돼 갖고 이제 그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나로 발사도 지금 5월달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쪽 종목들 우주 머시기 이 종목들 중에 원래 원조는 AP위성이었었어요. AP위성이 혼자서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주주 매도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대주주가 여기쯤에서 팔아먹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이 재료가 정말 좋다. 그러면 대주주 매도했는 거 무시하고 땡겨 올려버립니다. 확. 오늘 그러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요. 쫙 땡겨 올려버리면 대주주 매도했는 게 묻혀버리죠. 여기서 매도했는데 이게 한 2배 정도 더 올라가 버리면 대주주 매도했는 게 사람들 기억 속에 별로 악재로 생각을 안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했던 물량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털어먹고 빠지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위성 수신 어쩌고 저쩌고 이쪽이 전문이지 싶고요. 이게 나로 발사 쪽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나로에서 인공위성 실어갖고 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얘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위성을 막 나로로 그냥 막 갖다 나를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기술력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는 나로에 실질적으로 말이 좀 길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할게요. 대본이 없으니까. 제가 이 종목을 샀는 이유는 여기 보면 미국 민수 및 방산 항공기를 놓고 우주 발사체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하고 관계되는 어떤 뭔가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8억이었는데 돌렸죠. 플러스 80억으로 계속 적자나고 있다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항공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막 투자를 해갖고 했는데 계속 적자 보고 있다가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2023년 회사에서 예상해갖고 올려놓은 게 매출이 훨씬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또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청난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갈 때 잘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방이 어쩌고저쩌고 신설 뉴스 나오고 나서
쭉 밀어버렸는데요. 재료 노출이다 이런 느낌으로 밀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밀어버리면 사람들이 재료 노출이네 하고 다 손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쭉 뺐다가 하락시켰다가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하락시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종목의 그 세력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이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때였거든요. 장박판까지 쭉 밀어가지고 마지막에 싹 들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날 방송할 때 급락시켰다가 확 들어올려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 줄이 거의 바닥선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쭉 올라간 거고 오늘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호재성 뉴스로 해가지고 재료 노출 이런 느낌으로 확 던지면 쭉 밀리면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절해갖고 밑에 하락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올려 버렸죠. 그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여기서 틀린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틀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깝죠. 확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일 장에 또 이거 몇 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당겨 올리면 여기 와서 또 따라 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이 재료가, 이 종목의 재료가 올라갈 재료가 맞느냐 여기 판단해가지고 맞다 싶으면 그냥 홀딩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이 종목은 쭉 올라갔을 때 19,890원에 요것도 조금 팔았습니다. 14주 팔았으니까 얼마죠 이거 대충 한 2, 30만원 팔았나요? 19,890원이니까 19,890원 여기서 팔았습니다. 일부 실현. 그래서 요렇게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해놓으니까 수익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39만원이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 이 종목은 올라가면 일단 일부씩 이익 실현을 좀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눌러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눌렀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5월달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동국 아레나스 LTC인데요. LTC는 시간에 거래에서 바로 매도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했어. 왜 매도했느냐 하면 왜 매도했냐? 오늘 상승 출발해갖고 밀렸네요. 이게 추가 상장 어떤 뉴스가 나오길래요. 추가 상장 이런 거 나오면 저 뒤도 안 들어보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약간 떴을 때 다 팔아버렸습니다. 30 몇만 원 있었기 때문에 팔아버렸고 오늘 쭉 밀려가지고 하락했고요. 그다음 동국 아레나스는 이익 실현했습니다. 올라가는 좀 힘에 붙이는 것 같아서 다른 종목 살려고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거 충분히 올라갈 만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세력이 좀 되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게 안 해주려고 눌렀다 올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틀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나면 이제 쭉 땡겨 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땡겨 올리면 여기서 지금 매물대 부딪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으면 땡겨 올려갖고 오히려 자기들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봉으로 보시면 오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길래 올라갔고 요즘 대충해서 적당히 팔아갖고 이익 실현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세력이 지저분한 종목은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매도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았는 돈으로 뭘 했냐면 일단 저거 잡았습니다. 덕양산업 잡았습니다. 이 덕양산업 잡은 이유는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여기서 잘 올라가갖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는데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힘들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 잡겠다 하고 딱 노리고 있었는데 내려왔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려오길래 덕양산업을 4,043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이 종목을 내려오면 사겠다는 생각이었죠.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진 않고 내려오면 사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내려왔는데 요거 한 요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까지 안 내려오고 돌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 100만원치 잡았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잡은 게 한미글로벌입니다. 요것도 약간 상승하고 있죠. 요거는 왜 잡았냐면 200만원 잡았습니다. 요거는 왜 잡았냐면 요때요. 이날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장 후반에 쭉 끌어올려갖고 시간에서 쭉쭉 하면서 그 다음날 뚝 떨어져 버렸는데 이거 강하게 쭉 올라갔을 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뭔가 끈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게 뚝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또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 재료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회를 봐서 딱 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안 내려가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 끝날 때 돼갖고 여기서 샀는데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길래 10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급등시키고 나서 털어먹고 다시 방향을 돌렸으니까요. 이 재료가 만약 살아있다면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쪽에 오늘 장비 종목들이 대체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직 코론 글로벌 이런 종목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이게 네옴시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한미글로벌이 제일 대장인 것 같아요. 지난번 올라갈 때도 대장이었고, 이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신용이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만약 재료가 아니면 신용 물량 때문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신용이 아무리 많더라도 재료가 맞으면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길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호재성 뉴스가 있어가지고 급등하면 일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 뭔가 하나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별로 밀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악재로는 국제유가 급등인데요.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해야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국에서 잘하는 거 있죠. 전략 비축류 방출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 감산하는 사우디나 뭐 이런 쪽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뭐 감산해가지고 막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니까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시장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요 정도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시간의 거래 종목은 언급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급등하면은 갭 뜨고 나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건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한 종목이 테마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간의 거래에서 지앤원 에너지하고 엔투텍 강했거든요. 상한가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시간에 거래에서 강한 종목은 이런 식으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갭 띄워놓고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은 무난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내일 방송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